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에 중동 전쟁까지 극심한 안보 불안 속 전 세계가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을 통해서 무기고들이 다 바닥이 난 상태, 대량 소모전, 이런 양상들이 21세기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우수한 제조 능력으로 무장한 K방사는 그야말로 초호황을 맞았는데요. 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 방산 기업들의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기계 공업의 요람이자 방산 집적 도시 창원 역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대기업부터 부품, 소재 기업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K방산의 성과는 지역 강소기업의 성장도 견인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단독으로 현지에서 소통하면서 그들과 같이 개발 프로젝트를 참여를 해서 지금처럼 금지 있고 자본시장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매출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한반도 남쪽 공업도시 창원은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무기의 요람이 됐을까요? K방산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창원시의 저력을 들여다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가 포를 쏘며 내달립니다. 뛰어난 잠수, 도하 능력으로 깊은 하천에서도 울퉁불퉁한 땅이나 질척한 습지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빠르게 달리면서도 5km 떨어진 표적까지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여기에 적의 공격을 견뎌낼 방호력도 우수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로 꼽히는 미국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 화력과 기동성 등 성능은 뒤지지 않지만 무게는 더 가볍고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1,500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유효 사거리가 3km 이상이거든요. 전투 상황에서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2 전차가 최전선으로 돌격하며 정면에서 포를 쏘는 무기라면 K9 자주포는 아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후방에 숨어서 대규모 화력을 쏟아붓는 무기입니다. 서울에서 쏜 포탄이 경기도 수원까지 날아갈 정도로 사거리 역시 압도적인데요. 거대한 바퀴에 포가 달린 외관은 비슷하지만 K2 전차의 포탑이 주로 정면에 적을 향해 있다면 K9 자주포는 하늘을 향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안보 강화에 나선 폴란드가 K방산의 투톱인 K2 전차, K9 자주포를 비롯해 천무 로켓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였는데요. 독일, 미국 등 전통 방산 강호들이 독점해온 유럽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한국이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하는 전환점이 됐고요. 최근 중동 전쟁에 실전 배치된 천궁2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격을 96% 요격하며 K방산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 큰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20년 30억 달러였던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고 올해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전통 방산 강국인 러시아, 독일을 제치고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재래식 무기의 생산 능력이 뛰어납니다. 최근 전쟁을 통해서 무기고들이 다 바닥이 난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현재도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있지만 향후 이것들을 채우는 수요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납기 능력 또한 장점입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계약 체결 후 우리나라는 단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인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4문을 폴란드 현지에 인도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K2 전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중소기업. 폴란드 1차 계약 물량 180대 공급 완료 후
지난해 체결한 2차 계약 물량 116대 부품 제작이 한창입니다. 이 부품은 저희 K2 전차 궤도 쪽에 들어가는 스핀들 마운트라고 하는 부품인데 전차 높낮이 수평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을 보면 되겠습니다. 포탄 자동 장전 장치에 들어가는 튜브 조립체까지 전차의 하중을 견딜 극한의 내구성은 물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특수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스노클 조립체라고 전차가 하천이라든지 강에 이제 잠수 도하를 할 때 내부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쓰는 부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땡간에 저 제품을 내부에 넣어서 바깥에 물을 보충을 해서 이제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갖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약 3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한 전차 한 대를 생산하려면 최종 조립과 설계를 담당하는 체계 기업, 흔히 말하는 방산 대기업과 부품을 만드는 수백 곳의 중소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창원은 국가지정 방산업체 16곳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방산기업 집적지이자 전통적인 생산 기반을 갖춘 제조형 방산 도시로 꼽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또 협력업체가 또 같이 공동 설계를 했던 그런 부품들이 모여서 전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수주산업 특성상 원활한 공급망과 그다음에 적기 납품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협력업체들이 창원의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큰 체계업체가 이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기술 협력 관계라든가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피드백이 수시로 가능해지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제 후방 산업들이 생태계가 사실 여기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실전, 운영 지원까지 모두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K방산의 강점인 빠른 생산이 가능했던 건데요. 방산 생태계는 대기업의 첨단 기술력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서 생산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무기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어떤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 방산의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0여 년 전 소총 한 자루조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남북 대치라는 준전시 상황 속에서 안보와 생존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했는데요. 한반도 남쪽 적에 대한 노출이 적으면서 전투, 수송기가 활주할 수 있는 분지 지형, 여기에 마산항과 진해 해군 기지가 있는 창원은 방위산업 육성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만들지 않는 기간에도 방산 설비로 중공업 기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방산과 기계공업을 연계한 창원 국가산단이 탄생한 건데요. 기본 병기 국산화라고 해서 예를 들면 소총 그리고 수류탄 이런 것들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기계 쪽은 창원에서 중화공업과 더불어서 방산이 여기서 담당을 하고 늘 실전 대비 태세를 갖춘 우리 군의 안정적인 무기 수요를 바탕으로 해 1990년대부터 K1 전차와 K200 장갑차, K9 자주포 등 대한민국의 이름을 내건 국산 무기 체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국내 최초 방산 혁신 클러스터 지정은 창원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는데요. 방산 부품 국산화와 첨단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5년간 국비, 지방비 493억 원을 들여 방위산업 진흥센터 건립,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방위산업을 지자체 차원으로까지 넓힌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계기로 창원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서 생산과 수출,
일자리가 함께 커나가는 방산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K9 자주포의 심장인 엔진 핵심 부품 500여 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독일 기술에 의존했던 기존 엔진보다 성능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건 물론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K2 전차 역시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 부품의 약 90%를 국산화했는데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린 덕분입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지금 중동 지역이라든지 타국의 전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산화가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해서 많은 비용 절감을 이루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방산 사업에 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 호황의 낙수 효과를 중소기업도 함께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가 첨단 연구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서면 개발비, 시설 투자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요. 현대로템은 계약금, 선지급, 금융 지원은 물론 협력사 연구 개발, 맞춤형 교육과 인력 보호 등 다각도 지원에 나섭니다.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수출 낙수 효과로 중소협력사의 실적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받은 게 100억인데 생산 납품 들어가기 전에 30% 정도를 30억 정도를 미리 현찰로 저희들한테 돈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걸 개발을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기술 자원도 받고 그다음에 인적으로도 좀 지원받고 그다음에 자금도 좀 지원받고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죠. 잇따른 수출 호재에 방위산업 맞춤형 인재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현장 실무 인재를 육성하는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34개 캠퍼스 중 창원 캠퍼스에 유일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정밀하고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 방위 산업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은 무기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인데요.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폴리텍 대학 내 방산 특화 과정을 신설해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산 부품이 우리 전차도 만드는 데 있고 우주 항공도 있잖아요. 정말 정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학생들이 가공하고 측정을 해보고 품질 관리까지의 개념을 익혀주는 게 사실은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산 특화 과정 취업률이 89%에 달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군생활 때 굉장히 좀 내가 다루는 장비가 대한민국에 진짜 엄청난 화력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방산이라는 게 요즘 또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알뜨기도 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좀 풍부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은 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지역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부품, 소재 기업까지 방산 기업들이 촘촘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를 넘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K2 전차부터 K9 자주포, 천무, 장보고, 잠수함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한민국 주력 무기 90%가 거쳐간 이곳. 무슨 얘기냐고요? 취재진이 찾은 이날도 사무실 한쪽 전자파 시험실에서 새로 개발 중인 방산용 전원 분배 장치 전자파 측정이 한창이었는데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2개 붙여놓은 듯한 이 장비가 넓은 대역에 걸친 전자파를 한 번에 수집하는 안테나고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내부 벽면은 반사를 막는 흡수체로 꼼꼼히 메웠습니다.
네, 이곳은 도어를 닫으면 외부 전자파를 모두 다 차단하는 챔버입니다. PD님 핸드폰을 보시면 아마 통신 불능 상태가 될 겁니다. 서비스 불가를 받겠네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노이즈만 측정할 수 있게 꾸려진 시험실입니다. 전자파 시험이 중요한 이유. 현대 전쟁은 눈에 보이는 화력전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자파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탱크를 포탑으로 돌리잖아요. 이제 전기로 돌려. 옛날에 유압으로 돌리다가. 이런 것들이 확 돌리면은 여러분 아시는 영상, 열상, 저기 장비들이 죽어버려요. 방사는 일렉트론 마그네틱 인터페어런스에서 전자파에 의해서 간섭을 없앤 상태에서 무기체계에 장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전자파가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섭이 안 생기고 서로서로 잘 동작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전자파 필터를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 2003년 방위산업과는 무관한 전자파 솔루션 기업으로 출발했는데 당시 굵직한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K2 탱커, K21, 천무, 그다음에 KHQ 헬기들 이런 것들이 국책 사업이 가면서 전자파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하니까 기술력이 인정받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자본도 축적이 되고 협력업체라는 한계를 넘어 독자 수출의 길을 연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40년간 창원 국가산단을 지켜온 K방산의 산 증인과도 같은 이 기업은 주요 무기에 들어가는 전력 제어 장치, 항법 장치 등을 공급하는 곳인데요. 올려서 목표물에 미사일을 가득하는. 특히 우리 방산산업은 이 사업화 시키려면은 그 사업 그 개발 기간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또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이게 의존했던 제품들을 우리가 국산화 시켰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장비죠. 우리 장비다라는 게 보람을 잊고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장치는 전차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초고정밀 항법 장치. 3600분의 1도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구분해내는 초정밀 제어 성능을 시험하는 중입니다. 전차가 제대로 앉아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포신의 방향도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사격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계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사격 통제 장비에 전달하는 가장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년 방산 기술력이 응축된 이 장치는 국내 대기업이 아닌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과 직접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K방산의 무대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또 하나의 방증입니다. 지금 그 전 세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방산 그 메이저 기업들 100대 기업들 보면은 장비 업체들 몇 개 안 돼요. 장비 전체를 만드는 회사 몇 개 안 돼요. 이 전투기 만드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뭐 트랜스미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 더 큰 거예요. 매출 들어오고. 우리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 또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해외 업체하고 직결해서 만드는 것이 좀 어떤 목표 중에 하나고요. 오직 자주국방을 위해 달려온 방위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자 방산 특화 도시라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상 무기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한편 항공 엔진과 함정 MRO 같은 새로운 방위 산업 분야로도 산업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겠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상 무기의 메카,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첨단 항공기 엔진,
16,000파운드급 항공기 엔진을 국산으로 개발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이 또다시 다른 지상 장비 위주에서 항공으로 또 새로운 생태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영역들을 지금부터 좀 봐야 확실하게 우리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